안녕하세요. 아, 롯데가 형제난, 이게 벌써 11년째인데 또다시 좀 시끄러워졌습니다. 형, 신동주 전 부회장이 동생 신동빈 회장한테 1,300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는 소식이에요. 근데 이게 딱 한 달 전에 그 신 전 부회장이 11번째로 이사 복귀 시도했다가 주총에서 또 안 됐거든요. 바로 그 직후라 더 눈길이 갑니다. 네, 정말 끝날 듯 끝나지 않는 그런 이야기죠. 창업주이신 고 신격호 명예회장님 돌아가신 지도 벌써 5년이 지났는데 이 경영권 다툼은 뭐랄까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. 네, 그래서 오늘은 이 새로운 소송이 대체 왜 나온 건지, 그 배경하고 또 길고 긴 갈등의 역사는 어땠는지, 왜 이렇게 안 끝나는 건지, 그리고 롯데그룹의 그 복잡하다는 지배구조랑 현재 상황까지 저희가 받은 자료들 보면서 좀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먼저 소송 내용부터 좀 볼까요? 신동주 전 부회장 측 주장은 그러니까 동생 신동빈 회장이 예전에 그 국정농단 사건 때 뇌물 혐의로 유죄 판결 받았잖아요. 2019년 대법원에서 확정됐죠.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. 아, 네네.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사건 때였죠? 네, 바로 그거요. 그 유죄 판결 때문에 회사, 그러니까 일본 롯데홀딩스의 신용도랑 기업 가치가 떨어졌다, 손해를 입었다, 이런 주장입니다. 경영진이 제대로 대응 안 해서 손해를 더 키웠다, 뭐 이러면서 롯데홀딩스의 14조 억엔, 우리 돈으로 한 1,320억 원 정도 되는군요. 이걸 배상하라고 요구한 거고요. 네, 맞습니다.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 복귀가 또 좌절된 바로 다음에 나온 거라 이게 그냥 돈 문제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. 그렇죠. 약간 다른 방향에서 압박을 거는 듯한 그런 모습이죠. 사실 이 분쟁 시작이 2015년이었잖아요. 신동주 당시 부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직에서 해임되면서부터였는데 그 뒤로 정말 꾸준히 경영 복귀를 시도해왔습니다. 그러다가 2020년에 그 창업주 유원장에 나왔을 때는 이제 좀 정리가 되려나 싶었거든요. 내용이 후계자는 신동빈이다. 그리고 신동주랑 다른 가족들은 경영에 관여하지 마라. 이런 거였잖아요. 네, 그런 내용이었죠. 근데 신동주 전 부회장은 그 유원장이 동생 측의 영향력 아래서 작성됐을 수 있다. 뭐 이렇게 주장하면서 인정 안 하고 있어요. 실제로 2015년에 해임된 이후로 매년 주주총회 때마다 자기 복귀한 건이나 아니면 동생 해임한 건을 계속 올렸는데 뭐 결과는 다 부결이었습니다. 아니 근데 왜 계속 부결되는 걸까요? 지분 구조만 놓고 보면 신동주 전 부회장이 꽤 유리할 것 같은데 말이죠. 그게 참 롯데그룹 지배구조가 좀 독특하잖아요. 광윤사라고 하는 일본 회사가 있고 그 밑에 롯데홀딩스 일본, 또 그 밑에 호텔 롯데, 그리고 이제 한국의 롯데지주로 이어지는 구조죠. 신동주 전 부회장이 그 핵심인 광윤사 지분을 절반 넘게 50.28% 가지고 있어요. 최대 주주죠. 이걸 통해서 그 아래 롯데홀딩스 지분도 한 28.1% 가진 최대 주주고요. 숫자만 보면 그래요. 그런데도 경영권을 못 가져온다? 네, 여기서 이제 자료들의 핵심적인 부분이 나오는데요. 바로 우호 지분입니다. 창업주 시절부터 롯데홀딩스 지분이 임원들이나 종업원 지주회, 관계사들한테 꽤 많이 분산되어 있었거든요. 근데 이 지분들이 지금 신동빈 회장 편에 거의 확고하게 서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신동주 전 부회장이 광윤사를 통해서 가진 지분이 아무리 높아도 이 우호 지분 연합의 벽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. 아하, 단순 지분율 문제가 아니었군요. 그렇죠. 이게 바로 이 싸움이 이렇게 길어지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구조적인 한계인 거죠. 그렇군요. 게다가 또 신동주 전 부회장의 과거 문제도 좀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도 있었잖아요. 네, 맞아요. 2015년에 해임될 때 그냥 권력 다툼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이사회가 반대하는데도 풀리카라는 사업을 혼자 밀어붙였다거나 또 임직원들 이메일을 몰래 봤다는 그런 준법 문제도 같이 불거졌었거든요. 당시에 일본 법원에서도 해임이 정당했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경영자로서 자질이 부족하고 준법의식이 좀 결여돼 있다 이런 지적까지 했었습니다. 그랬군요. 네, 이런 점들이 아무래도 주주들이나 임직원들 신뢰를 얻는데 좀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럼 현재 상황을 다시 좀 정리해보면 신동빈 회장도 그 뇌물 유죄 판결이라는 법적인 리스크는 계속 안고 가는 거고 이게 이번 소송의 빌미가 된 거고요. 맞습니다.
근데 또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어요. 최근에 포브스에서 한국 부자 순위를 발표했는데 신동주 전 부회장은 30위권에 다시 들어갔거든요. 반면에 신동빈 회장은 벌써 5년째 순위권 밖에 있다는 점이에요. 재산 규모만 보면 좀 역전된 듯한 모습이죠. 오, 자산 순위가 엇갈린 것도 그렇지만 특히 신동주 전 부회장이 그동안 한국 롯데계열사 지분을 팔아서 현금을 한 1조 4천억 원이나 확보했다는 점, 이게 눈에 띄네요. 뭐랄까 소송을 길게 끌고 갈 자금은 충분하다, 이런 신호 같기도 하고요. 네, 그렇죠. 장기전을 염두에 둔 포석일 수도 있습니다. 물론 롯데홀딩스 쪽에서는 아직 소송을 못 받아서 할 말이 없다, 이런 입장입니다. 네, 창업주 별세하고 5년, 첫 분쟁 터지고 나서는 11년이 흘렀는데 이번 1,300억 원대 소송으로 롯데가의 갈등은 다시 한번 이렇게 또 불거졌네요. 정말 긴 싸움입니다. 오늘 저희가 쭉 살펴본 자료들을 보면요. 신동주 전 부회장이 광윤사를 통해서 여전히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고 또 막대한 현금 동원력까지 갖췄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. 그렇다면 이번 소송이 단순히 법적으로 이기거나 손해배상액을 받아내려는 것 그 이상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어쩌면 경영권 확보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우니까 동생이 신동빈 회장이나 롯데그룹 경영진을 계속 압박하면서 앞으로 그룹의 전략이나 지분 구도에 다른 식으로 영향을 주려는 그런 좀 더 복합적인 계산이 깔린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. 네, 이런 상황에 대해서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실지 궁금합니다.